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2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유닛을 단위를 바꾼다거나 또는 재생성해주는 리젠이라는 명령이라든가 또는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 쓰는 리스트라든가 거리값을 측정해주는 디스트라는 명령어 그리고 여러 가지 측정 명령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닛이라는 것은요, 도면의 단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소썸의 자리를 바꾼다거나 단위 자체를 바꾼다거나 또는 타입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유닛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길이값과 각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타입을 바꿔줄 수도 있고 소썸 자리를 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값들이 소썸 4자리까지 나와 있고요. 각도들은 정수로 나오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단위가 지금 현재 밀리미터인 단위인데 다른 단위로도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리젠이라는 명령어는 도면을 깨끗하게 정리시켜 줄 때 쓰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리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화면을 재생성합니다 라는 말을 제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냥 리젠만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리스트와 디스트인데요. 리스트는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그냥 리스트 li를 입력하셔서 바로 선택한 내가 알고자 하는 정보를 알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또는 properties 안에 리스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리스트라는 건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디스트라는 것은 내가 2개의 점을 찍어서 거리값을 잴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가 있다라고 하면 자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잴 수가 있지만 캐드상에는 자의 기능은 없고요. 디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2개의 점을 찍어 거리값을 측정해주는 명령어를 측정해줄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여러 가지 측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홈 탭에 가시면 유틸리티 패널이 있어요. 여기 안에 메저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distance라는 것은 거리값, 2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요. radius라는 것은 호나 원의 반지름과 지름을 측정할 수 있고 angle이라는 건 각도를 측정할 수 있고 AR이라는 것은 면적과 둘레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고 자, V는 영역의 최적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거리값을 확인해보고 반지름값이나 각도나 면적을 확인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인데요. 자, 이 명령어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거는 창틀인데요. 창틀을 요 시간에 그려서 저장을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 평면도 작업해서 창문과 문도 갖다 넣어야 되거든요. 그때 이 저장된 파일을 오픈하셔서 작업을 할 거니까 꼭 반드시 저장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창문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이 있습니다. 문과 창문을 반드시 그리셔서 저장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에 실습 예제로 그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토캐드를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창문과 문을 그려 놓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선은 여러분 유니츠를 이용해서 단위를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유니츠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엔터 치시면 자, 창이 나오죠. 랭스에 10진으로 할 수도 있고 과학적, 건축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는 소썸 자리를 4제짜리가 아니라 8제짜리까지도 바꿔줄 수 있고요. 각도도 내가 소썸 한 자리까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단위 자체도 여러분이 인치라든가 또는 마일이라든가 밀리미터라든가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OK 버튼 누르시게 되면 화면상 여기 보이시나요? 좌표계가 소썸 자리가 더 많아진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조정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값으로 쓰는 게 낫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할 때 쓰는 게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리스트는요, 내가 선택한 객체, 이 선택한 객체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자, 내가 선택한 거는 아크입니다 라고 뜨고요. 내가 선택한 객체는 레이어가 0번입니다 라고 뜨고요. 그리고 이 아크의 반지름이 얼마다 라는 것과 시작했던 각도와 끝나는 각도까지, 그리고 랭스, 길이까지 다 나타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라인을 선택하시게 되면 역시 이곳은 라인이다, 이 라인의 길이는 얼마이다 라는 것까지 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제가 이 렉탕으로 그려진 이 사각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것은 폴리라인이라고 나오죠. 폴리라인이다 라고 나오고 면적이 얼마이다 라는 것까지 다 화면상에 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때 쓰는 부분이고요. 디스트라는 것은 두 개의 점을 찍어서 거리값을 알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end에서부터 여기 end까지 클릭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수치값은 150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distance가 1500이고요. 내가 찍은 포인트의 각도는 0도다 라고 나옵니다. 다시 나는 여기서부터 end에서부터 여기 end까지 클릭했더니 이 라인의 거리는 200이다 라는 것과 내가 찍은 포인트는 90도를 향해서 찍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을 찍어서 그 점 사이의 거리값을 측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해주는 부분이 아까 홈탭의 유틸리티 안에도 있었죠. 자, 메저 안에 가시면요. 이 안에 디스턴스, 거리죠. 예를 들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클릭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750이라는 거리값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반지름이라든가 이런 건 좀 힘들죠? 앵글로 지정하시게 되면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 클릭하게 되면 요 라인과 라인 사이는 90도다 라고 나오나요? 만약에 레디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 아크에 대한 정보가 얼마다, 반지름이 얼마고 센터가 어디다 라는 위치까지 나오나요? 자, 또는 면적에 가셔서 요 사각형을 선택하게 되면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포인트를 찍게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한 면적값이 얼마다라는 것까지 나오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측정해주는 기능이 다양합니다. 자, 다시 유틸리티에 가셔서 메저에 가시면요. 레디우스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이 호의 반지름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반지름과 지름. 자, 그리고 유틸리티에 가셔서 자, 만약에 여기 안에 가셔서 앵글을 잡아주겠다 그러시면 자, 내가 선택한 객체에 대한 각도도 표시가 되는 게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측정해주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제를 보면서 이 창문과 문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렉탕을 많이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고 따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프린트 여러분이 출력해서 보세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요거를 조그맣게 놓고 보게 되면요. 자,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너무 치수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자, 저는요, 그러면 요거를 좀 확대할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자,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우선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분이 창틀 사이즈니까 요 부분을 잘 보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REC 사각형으로 다 그릴 거예요. 선이 하나 정도는 겹쳐줘도 되거든요. 골뱅이 35에 80 찾으셨습니까? X축으로 35, 밑으로 80. 자, 그렸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엔드에서부터 자, 골뱅이 자, 오른쪽으로 45, 밑으로 120. 자, 이렇게 되면 또 하나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나요? 여기 중간에서부터 가시면 돼요. 중간점에서부터 골뱅이 X축으로 55, 위로 30 가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얘도 중간에서부터 잡으시면 돼요. 골뱅이 X축으로 75, 위로 30 이렇게 되면 하나의 틀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1500짜리입니다. 그러면요. 라인에 가셔서 여기서부터 1500짜리 라인 하나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상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미러를 이용해서 반대쪽에 하나 이렇게 중간점 잡으셔서 미러 하세요. 자, 라인에 가시면 여기 엔드와 여기 엔드를 이어주시고 중간점을 이어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나요? 자, 우선은요. 여기 윗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창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기만 보시게 되면 자, 여기만 좀 확대해서 볼게요. 요만큼. 요 창틀과 요 창틀 어딘지 아시죠? 자, 요 창틀과 요 창틀, 요 창틀과 요 창틀이 똑같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카피하면 돼요. 어디에? 이 중간 라인을 기준해서. 자, 마찬가지 요 창틀과 요 창틀과 밑에 있는 요 창틀도 같은 애예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대로 카피하시면 돼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카피하셔서 얘를 잡아서 여기 중간점을 잡으셔가지고 여기 수직점에다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얘도 중간점을 잡으셔서 중간점 잡으셔서 수직이 되는 점에 잡으시고요. 창틀과 창틀이 연결돼 있어야 되니까 라인과 라인 사이 자, 중간점과 중간점 연결하시고 라인과 라인 사이 가운데 중간선을 연결하시게 되면 이렇게 틀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옆에 부분으로 가시게 되면요. 이 부분이 이제 아래로 내려왔어요. 맞나요? 그러면요. 이거를 카피해서 내리세요. 이 틀을. 자, 여기 카피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되고 얘도 위쪽을 잡아서 자, 요 사각형의 어디를 잡나요? 요 사각형의 미들 포인트를 잡으셔서 여기로 갖다 붙이시면 되죠. 그 대신 얘네도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무브를 이용해서 자, 엔드를 여기에다 내리시고 얘도 마찬가지 엔드를 엔드에다 내리세요. 자, 또다시 그릴 필요 없습니다. 요거를 잡으셔서 엔드를 여기 엔드에다 복사하시고 다시 여기 잡으셔서 엔드를 여기다 엔드에다 붙이시면 창틀이 완성이 된 겁니다. 간단히. 자, 가운데 요 창틀 이중창 표시니까 요거 라인만 이어주시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되었나요? 자,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번에는 문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그림. 이번에는 옆에 있는 요 문틀부터 그려야 됩니다. 옆에다가 그릴게요. 자, 120짜리 라인이죠. 120. 옆으로 30. 밑으로 35. 옆으로 15. 밑으로 50. 그 다음에 없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0 해서 대각선 이어주시면 돼요. 자, 이 문 사이즈는 전체가 얼마입니까? 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인에 여기서부터 900짜리 라인을 그리시고요. 여기에 역시 미러를 이용해서 자, 요 라인과 요 라인 사이를 이렇게 미러를 하시고 라인으로 서로 연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라인으로 서로 연결하시면 요 틀이 나온 거예요. 자, 문이 딱 닫혔을 때 닫아줘야 되잖아요. 우선 디스트로 재볼게요. 디스트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다? 840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끝에서부터 840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35 가라고 되어 있죠. 밑으로 840.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뭐만 작업하면 된다? 아크. 아크는 우리 어디 있나요? 드로에 가시면 아크, 스타트, 엔드, 앵글로 하시면 됩니다. 아크가 시작하는 점이 여기 끝이고요. 아크가 끝나는 점이 여기예요. 사이 각도가 90도다. 이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문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1500짜리 창문과 900짜리 문이 작업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평면도에다 갖다 붙일 때요. 창의 크기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1500짜리도 있고요. 아주 작은 900짜리도 있고요. 좀 더 큰 2000짜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사이즈를 조절해서 좀 만드셔야 됩니다. 자, 만드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또 다시 하나하나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회차에 배울 스트레치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1500짜리 창문을 900짜리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는 2000짜리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또는 문도 900짜리이지만 얘를 800짜리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1000짜리로도 만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아직은 스트레치라는 명령을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이 상태로까지 작업을 해놓고요. 저장을 해놓도록 할 겁니다. 저장을 반드시 해 놓으시고요. 반드시 나중에 제가 평면도 작업을 하고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21회차에서 작업이 될 건데요. 그때 이 파일이 있으셔야 되니까 반드시 그려서 저장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단위를 바꿔준다거나 정보를 확인해주는 리스트라든가 측정에 관련된 명령어들을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제를 통해서 창문과 문도 그려보았고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